그대를 가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드러나볼까 그대를 가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드러나볼까 귤가는 방송 귤가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빼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발 신고 왔습니다. 맨발입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광주바자 김씨입니다. 예, 광주형 감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4가지 정도의 꼭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방송을 시작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 공개 방송에서는 그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볼 텐데요. 특히나 이 청년들이나 또 여성들 그리고 우리 사회 다양한 소수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민들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가 어떤지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 지방선거 지역에서 어떻게 치러질지 좀 예상도 해보는, 판도도 살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자 패널분들이 바라시는 우리 광주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타이틀도 있잖아요. 제목도 소개해줘야죠. 네, 소개해 주세요. 지방선거 꿀통을 파보러. 제가 그 말을 살리기가 어려운데. 아니, 이렇게 좀 빼빠가 사투리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아, 이거 사투리 못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제가 있어. 못해요, 그래요. 사투리. 아니,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아닌데. 네. 사투리를 못해요. 예. 아, 제가 이게 자신감이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시민분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웹자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방선거 끌통을 파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맛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제안했던 분이 임씨 아닌가요? 아니, 제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예. 누가 제안했어요? 아, 제안은 제가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제목을 누가 시원하게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다. 나 끌통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끌통 몰라요? 끌통? 꿀통을 모르더라고. 배추 끌통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배추 끌통이 요즘 먹을 것도 많은데. 맛있을 때는 배보다 더 맛있어. 달아요? 이게 완전히 달진 않고 이렇게 쌉싸름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어요. 무맛하고 그 배맛하고 사이 정도 와. 그런 게 그럼 이제 지금 한참 맛있을 때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해요. 있어야 네,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이따 우리 퇴근할 때 가면서 보여주세요. 먹는 거. 배추 끌통 먹는 거 배추 보여주세요. 끌통 네. 어디서 파야 된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끌통이 그 끌통은 아니잖아. 아, 그 끌통 맞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배추 그 끌통을 지금 지방선거 아니, 어쩌자고. 나무나 그 배추나 이런 것의 그 끝부분. 그렇지. 예, 끝부분이죠. 그렇지. 그 끌통이라 그러는 거죠. 그 바닥까지 우리가 파보겠다라는 그러죠, 건데, 그러죠. 예, 예. 그런 의미지. 근데 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아, 저는 끌통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껌 떼는 그런. 아니. 근데 뿌리하고 끌통하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뿌리는 이 잔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끌통은 그래도 이렇게 뭉치가 좀 있는 놈들 그런 것들만 이제 끌통이라 그러죠. 뭔 말인지 하나도 아니 그냥 모르겠어. 그 쉽게 말해 그 배추 김치 꼬다리 그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배추 이 사람들 끝에 다 안 먹어본 거 같이. 그러니까 진짜 뭔가 환장하겠어. 본격적으로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뜻이야. 아무튼. 네. 예. 지난번에는 약간 맛보기로 저희가 시즌2 오픈하면서 지방선거에 관련한 전반적인 개괄 정도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끌통을 한번 파보는 것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뭐 청년들이랑 출마 선언하십니까? 아,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아,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 본업이 원래 이제 정당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럼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내 출마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까. 밝히지 마세요. 마지막에 밝히지 마지막에. 마세요. 밝히지 마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밝혀버려. 파장이 없어. 그래서 네, 확실히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도 같고 해서 뭐 또 어떻게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얼른 아, 그래? 하세요, 얼른. 아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냐 안 하냐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제가 이번 시장 선거 후보군도 많고 뭐 별로 재미없는 선거가 될 것 같아서 불출마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박수 쳐? 박수 치면 안 되지. 아까 리허설 할 때는 빵빠레 돌렸어. 아까 빵빠레 어디 가서 빵빠레. 불출마 선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 선거에 대한 확실한 불출마를 선언하고 저는 이 불출마 선언의 비화를 알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에서 임 씨가 시장 하고 싶으면 다 자기한테 전화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빼빠가 전화가기가 싫어 임 씨한테. 그래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확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시장 선거나 지방 선거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이것저것 좀 네. 문제가 되는 지적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출마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필요량이 너무 긴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본격적으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는 어쨌든 시장 출마하지 않고요. 네. 시장 말고 다른 선거는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역시 기자 출신. 기자 네. 출신이야. 기자도 기자예요. 왠지 기자예요 감자가. 왜 그래? 멀쩡한 사람 잘라요. 네,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저는 시장 후보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정치인다운 답변이네. 하여튼 동장 노리고 있어 동장. 동작. 오늘 어쨌든 제가 그 오프닝으로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청년들의 정치 출마나 또 여성의 정치 출마, 또 우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치 출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역의 행사가 있어서 저도 사실 그 주제 때문에 관심 있어서 가게 됐거든요. 광주 그 미래정치 청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직과 그리고 광산 정치파티위원회인가요? 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조직이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홍보들도 많이 되고 해서 아, 광주의 미래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겠거니 해서 저도 사실 지역에서 정치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봤죠. 가서 이제 했었던 행사평, 관전평 뭐 이런 네. 것도 좀 하고 왜냐면 최근에 지역에서 청년들의 정치 출마와 참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이게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그 지역에서 이제 정치 개혁 그 백인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관련된 내용 발표한 게 좀 있죠. 그 정치개혁 광주 행동이 그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네. 지금 선거구제를 3, 4인으로 그 이제 그 적용하는 안을 이제 시에 제안한 거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그게 그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광주 교육정책연대라고 해서 또 교육단체들이 교육감 선거도 열리니까 좀 정치 시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야,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아먹을 수 있고 지금 빼빠하고 제 감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의제하고 상관없이 인물 중심으로 그런 모임들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맨발 일단 뭐 그 그건 맨발 얘기는 이제 생각이고. 하면서 그런 얘기는 좀 하면서 나오고 맨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고 뭐. 아니 빼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읽고 있었나? 네, 어쨌든 그 정치 콘서트라고 되게 지역에서 정치 콘서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정치 콘서트가 제일 불편한데. 네, 그래서 광주의 과학기술원이라고 지스트라는 곳에서 행사가 열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규모로 열렸어요. 그래서 공연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그 정치 수다를 했었던 뭐 이민철 지금 학교밖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가요? 그리고 강희원 전 더불어라 관장님, 뭐 김형균님,
그리고 뭐 강한솔 청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고 이제 광주의 미래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사실 저는 기대감을 안고 좀 갔었던 행사였는데요. 실제로는 요즘에 이제 주민 조직들이 광산 정치파티 위원회라고 이렇게 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시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정치들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약간 청년은 들러리였어. 네, 뭔가 이게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출마나 뭐 아니면은 진출, 뭐 아니면은 뭐 제도 개선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향후 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도모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메인이었지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진출에 관한 어떤 담론이나 메시지를 만나기 정말 전 어려웠거든요. 혹시 가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이번에 느낌적 느낌이 선거 때마다 청년들은 약간 액세서리처럼 양념처럼 쓰잖아요. 그랬죠. 그런 지역에서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동안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당들이 청년들을 되게 선거에 이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의제들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그런 활동들보다는 청년들을 당장 이제 선거 운동 하는데 쓰는 율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무슨 카페 모임이나 맥주 모임, 치킨 모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이미지를 약간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정치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그 행사하고 그냥 끝이거든요. 네. 그리고 각 당에 지금 청년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게다가 이제 청년이라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어 가면서 청년위원회를 다들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청년들 사이에서 성공한 청년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미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을 위한 정치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청년 정치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정치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청년 정치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하나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청년 정치라는 표현,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미지화, 청년의 문제를 통해서 이미지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거의 원내 정당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당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이유는 사실 이제 정당 정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좀 어렸을 때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부터 정당의 청년, 내지는 소년 뭐 이렇게 그런 그 위원회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정당에서 필요한 인재를 정당에서 길러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도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이 꼭 청년 문제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정당 정치가 허약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꼽고, 두 번째는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선거에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고비용 선거 구조를 갖고 있고, 뭐 득표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도 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인맥을 동원해야 되는데, 뭐 청년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라고 해봤자 그렇잖아요. 동네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이렇게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가 상당히 한국 사회가 힘들다. 근데 제가 좀 의문을 하나 해보자면은,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은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에는 뭐 각자 동의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네. 반대라기보다 뭐 다들 비슷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코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사실 사회적 의제로 뭔가 대두가 되면서 여러 어떤 계층에서 여러 단위에서 청년을 말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당연한 듯한 어떤 수식어 같이 그냥 고정돼 버린 느낌이 있어요. 소비하는 거잖아요, 계속. 청년. 그렇기 때문에 그 때로는 그런데도 우리가 괴리를 왜 느끼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청년과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삶이 왜 항상 괴리가 있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문제들이 의제화되고 있지 않구나. 저들이 어떤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는 그냥 자신들이 바라보는 청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저는 이제 청년 정치를 뭔가 활성화하고 그 좀 뭔가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그걸 또 어떤 수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드느냐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정당 정치나 이제 그 광산 정치 파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연령대를 정해가지고 공동위원장단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사실 얘기할 때는 강의원 관장이 이제 출마 선언이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홍보 자료를 내면서는 아무래도 그 위원장단별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직접 구경꾼이 아닌 직접 참여자로 이렇게 나선다는 점을 좀 부각해달라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홍보 자료 내용 자체는 강의원 관장의 출마 선언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보면 어떤 뭔가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아직도 참여를 시키는데 내용상이나 이런 점에서는 좀 뭔가 뒤로 밀려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비판적이구나. 아니 그날 그러니까 행사에 비판적인 저는 게 아니라 갔었어요. 비판적인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그 준비 실제로 예. 준비 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형식상에 있어서 방금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아니 맨발은 하지 좀 말아야 이 청년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예. 맨발은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입장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게 그 선거를 앞두고 동원되냐 안 되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동원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의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빼빠가 느꼈던 불편함이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었나. 이 시기에 뭔가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기상으로 보면 엄청난 회의 근데 주제다. 이제 아니, 그런 면에서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청년 정치를 얘기하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운동권 세대가 저물고 나서 청년 내의 리더 집단이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부재한 상황,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황, 이런 상황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청년들 사이에서 동의해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요즘에 등장하는 일종의 그런 방식의 파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심성을 해체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20대 30대가 자기 그룹 안에서도 확고한 리더로 쓸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의 사고가 제가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사고할 수도 있는 거고 구태한 사고 방식일 수도 있는데 구태한 사고 방식을 깨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 세대 40대, 50대, 60대들은 자기 그룹의 리더들이 이제 정치권의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0대, 30대는 이제 자기 그룹의 리더조차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힘을 모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친구들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오늘 어려웠듯이. 동네 친구들도 동원이 어렵고 그러면 사람을 꼭 이렇게 머리술로 세려고 하지 마세요. 손가락으로 세요. 오늘은 손가락으로. 150분 정도 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청년들 내부에 아주 수직적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룹의 집중도를 어떤 방식으로 몰아갈 것이냐, 그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이제 맨발 말에 이제 좀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386, 그러니까 과거에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들이 20대 때 정치 담론을 주도했던 세대잖아요. 네. 80년대. 근데 그 세대가 그대로 늙어가면서 지금 50대인데 네. 그럼 30년 동안 담론을 주도하는 그 리더십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네, 동안.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대 독재 같은 짓을 했어요. 386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세대야말로 단군 이래 가장 나르시즘이 강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 정말 그렇죠. 왜냐면 제가 저기 그 80년대 이렇게 유명한 이론가 한 분 이렇게 만나고 술 마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술 좀 먹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우리 때는 김수영이 우리 아버지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뭐냐면은 생물학적으로 자기보다 앞세대를 비겁하거나 못나거나 네. 무식하거나 이런 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 80년대 좋았으니까 취직도 하고 이러면서 뭐 물심양면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괜찮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다음 세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서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넌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윗세대들은 386 세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정도만 이야기를 했다면 386 세대는 자녀 세대한테 너희는 학원을 어디를 다녀야 되고 어느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방 이후 아니 그 당군 이후 가장 나르시즘이 강한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회 담론을 주도하게 되면서 후속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토양도 지역만 봐도 그럽니다. 지금 광주시장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고 각 단체장 뭐 후보군으로 이야기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 모 대학교 동창회 학생회 활동했던 80년대 그 사람들 거의 그 멤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민주동우예요. 맞다. 아니 왜 말 못하는 거 아닌데? 광주면은 C 대학밖에 없지. 발을 빼더라. C 대학 두 군데 있겠지. 거기서 단 것이지. 오늘 이렇게 왜 애둘러가? 아니 오늘 근데 아까 내가- 그 모임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동원의 주체가 누군지 이렇게 안 짚고 가 어영부영. 그러지 이제 근데 오늘 굉장히 세네. 오늘 내가 아니 생각했던 오늘 것보다- 불출마 선언도 했겠다. 얘기 뭐, 확확해.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아니 근데 저는 빼빠한테 궁금한 게 그 광산 정치 파티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관리하러 간 거 아니에요? 나? 나? 관리하러 갔다가 와 모함이다. 이게 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갔더니 강희연 선배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여기 와도 되냐고. 왜 내 구역에 왔어? 뭐 이런 거잖아. 나는 그 인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나 가면 안 되는 거가. 아니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심리가 아닌가요? 아니 저는 명확하게 솔직히 아까 우리 선배 세대한테 비겁하다고 느끼는 게 딱 그건 게 진짜로 청년들이 정치 주체가 됐기를 원하나? 정말 그런 거였으면 네, 그렇지 평상시에는 않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치 이제 되니까 본인들 출마의 어떤 코사지로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청년 정치를 동원하는 게 그러니까 청년 똑같다는 동원 거야. 정치죠. 네, 그 386 선배들도 똑같다는 거고 그것을 내가 이제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했었던 것이고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지역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선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386 세대가 앞선 세대를 짓밟고 올라섰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근데 자기 자신한테 그런 칼날이 겨눠질 때는 뭐 너희는 세상을 모른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 민주화 운동 해봤냐? 니네가 80년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뭉뚱그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빼빠가 겨냥하고 있는 이 선배들은 80년대 학번 아니고 90년대 학번인데. 예리하다. 그럼 아무것도 알고 봐. 예리하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청년들은 본인들이야.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386 세대들한테 오케이. 눌려 있었던 거고 이제서 이제 내가 청년이란 타이틀을 마지막으로 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배는 두 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와 바로 90년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쪽 그룹의 선배가 있고 이들한테도 선배인 광주의 원로라고 이야기하는 5.18 뭐 70년대 민청왕 이런 선배들도 우리한테는 세게 하지 마. 아니, 근데 이런 선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출마 잠깐 보세요. 선언을 일부러 세게 하려고 아니 불출마 그러니까 선언.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선배들도 이제서야 정치에 진출하게 된다거나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쨌든 또 우리한테는 또 다른 폭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좀 그러니까 지적돼야 지금 된다고 약간 생각해요. 마인드가 그 김종필 마인드 아닙니까? 서산의 해를 지기 전에 지금 붉게 물들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90년대 학번이면 지금 40대 중반 아닙니까? 네. 오늘 그런데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하기 센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다들 좋은가 봐요. 기분이 좋아서. 아니 꼭 저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림은 큰디 내용은 짜자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 방금 두 가지는 이코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말하면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주체로서의 청년을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대두됐던 게 본격적으로는 2012년에 청년 국회의원 2명이 진출하게 됐었던 시점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직전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표심이 유권자로서 드러났었던 선거가 있었어요. 무상급식 관련된 지방선거 의제가 이제 전국을 압도했었던 그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 30대가 대선에 많이 참여했었던 또 투표 성향 이런 과정들을 쭉쭉쭉쭉 거치면서 청년들이 이제 본인들이 처해져 있는 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정치로서 선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이나 이 주목도가 생긴 거고, 지역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지역의 이 특정 정당이 30년 동안 독점해 왔었다, 정치를. 그래서 좀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에 또 다른 정당이 또 독점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도대체가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당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확보해야 되냐라고 할 때, 지금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적 세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세대 연령적인 변화들이 지금 촉구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시장 공천을 받은 사람은 거의 실시되는 구조 안에서 과연 민주당발 정치 혁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저는 관심 포인트예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정치에 대비시키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실망스럽다는 거죠, 지금의 이 내용들이.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민주당이 그 기득권이 된 거 자체를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민주당 가령 당원으로서 성장해가지고 내가 지역의원, 지역의원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하고 요거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하고 뭐 이런 노정이 있어야 그 해볼 도전 의지가 있는데, 지금은 노정이 없어요. 어디로 입문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바가 없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전화하면 나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그런 나라를 아주 수수익번을 세웠다 그래요. 아니, 이게 저는 모두 똑같은 루트를 걸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루트들을 이 기득권화된 정당 속에서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그래서 그 후배 세대들이 그래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의원도 되고 그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 좀 더 명확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정당 내부의 길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청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계속 똑같이 할 수가 없고, 어느 길을 타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 중에서 정치를 해볼까? 또는 청년들이 정치해야 된다고 막 부추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향해져 있냐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 중에 죄송한데 지금 두 개의 문제가 같이 엮어가지고 얘기가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에 따라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대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하고는 일단은 구분을 해가지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네, 유념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당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저희가 포인트를 맞춘 거는 사실상 이제 뭐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진출을 뭐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또 그런 필요는 뭐가 있냐, 이런 얘기로 사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광주의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비율들을 보더라도 20, 30대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후보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지난번 시의원 출마했었던 20대는 한 명이었고 30대 미만은 또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군도 적을 뿐더러 실제로 적기 때문에 당선되는 비율도 낮아요. 그 가운데 안에서 각 정당들이 결국에는 그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또는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 공천화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시도가 없다는 거죠, 지역 차원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뭐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지역의 정치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근대적이라기보다는 좀 봉건제적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을 할거하고 있는 영주급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영주 밑에 따르고 있는 기사가 있고, 네. 그 기사 밑에 이제 기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종이라고, 종자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조그만한 정치인으로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은 뭐 속된 말로 가방모찌부터 열심히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낙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성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지역 차원에서 전부 다 무너져 있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소수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조합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만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으로 데뷔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 앞두고 지역에 이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진짜 가방못질을 하는 젊은 사람이 생겼어요. 특정 그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 이제 출마한다고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행보라거나 본인이 왜 정치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행보나 계획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어떤 인물을 쫓아다니거나 그들의 행보들을 같이 서브하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게 출마한다고 아니고 정치인이 얘기한단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청년 정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청년 정치에서 청년의 이름에 여성이란 이름을 넣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다양하게 대표하고 대변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우의 역할이고 자치의 본질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도 사실 방금 이코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 그 섞여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만큼 이 칸막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 장애인분들에게만 편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칸막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칸막이를 낮추고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현상이거나 최근에 나온 현상은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삼김 시대부터 삼김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게 연속돼갖고 오는 거죠. 지금. 삼김 전부터 그랬죠. 계속. 네. 네. 뭐 자연스럽게 시민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의 관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선거에 청년들과 뭐 여성들과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구성과 많이 닮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연령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또는 직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의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광주에 있는 그 의회의 비율, 정치인들의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나?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광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정치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물론 광주에 있는 지방의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 의원들의 비율은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국회를 떠올리면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프로필이 55세의 남성이고 자산이 10억 이상인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남성이 그 표준 프로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광주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요.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중심의 50대 이상이라고 하는 프로필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많이 닮아있지 않는 의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 진출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역의 재생산 구조가 더욱더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청년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도시예요. 그런데다 난 돌아왔는데. 네, 저도 돌아오긴 했는데 저는 광주가 좋아요. 네. 이제 어쨌든 일자리 문제라거나 이 사회 인프라적 문제 때문에 광주는 청년들이 돌아오기에 유턴하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지금 인구가 45만 명이면 3분의 1 정도 돼요. 광주의 시민 중에 3분의 1은 19세, 39세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언저리라도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적어도 각 정당이 19세, 39세에 있는 젊은 사람들 30% 정도는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천이 안 네. 되면 후보라도 내야죠. 아니, 할당제로 해야죠. 할당제를. 네.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돼 있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는 있지만 선택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천만 민주당을 받으면 당선이 돼버리는 구조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있지만 선택이 없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막상 당선된 사람들이 심하게 왜곡이 돼 있는 그런 비율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거를 역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중앙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할당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비례대표에 뭐 몇 번 안쪽에는 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는 과거의 정당 정치도 훨씬 더 봉건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대나 30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좋은 그렇죠.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근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봉건 영주들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20대랑 딜을 하면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30대도.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럴 구조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사람을 아주 확고하게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20, 30대가 막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386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386 세대 것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김 같은 경우 이제 뭐 김종필은 좀 아니지만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이런 학생운동 그룹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운동 스카우트 한 그룹에서 거죠. 스카우트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스카웃을 안 하고. 네가 그 시기 해야 쓰겠다 이래갖고 자꾸 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내부의 그 어떤 하소연이 나오는 게 민주당 내부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래 우리도 청년들 좀 정치에 진출시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좀 하려고 해.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인사의 말은 민주당이 어쨌든 최근에 그 국민의당이랑 이렇게 조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후보군이 거의 반토막 난 것도 맞아. 거기까지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 전까지 그런 토양들을 닦아내고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들을 성실히 수행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놓고 또 잘난 애들 몇 명 뽑아다가 정치로 가름하려고 하는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게 화가 난다는 이게 거지.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 계속 헤드헌팅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한편으로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세대랑은 좀 다른데요. 구성원이 그 시민과 닮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직업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만이 또 이제 가령 이런 거예요. 농부들 중에 농부가 가령 전체 인구 1%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명은 농부가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없는 거잖아요. 농부 출신 그 정치인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겨서 거기서 다양화 전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정당이 훨씬 다양해져 가지고 그 농부들이 모인 정당이 하나 있고 뭐 자영업자들 어떤 그룹이 모인 정당이 있고 그런 정당들이 대결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년 정치를 얘기하면 그런 방식 20, 30대를 따로 그룹화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오늘 네, 얘기할 주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에서 정당에서 당원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쟤는 정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꼬마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도 잘하고 막 어디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놀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정당인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민주당 지금 입당하면 당원 교육 8시간 합니다. 그게 교육이랍시고 하고 있어요. 입당하셨나 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제가 또 오늘 오기 전에 급하게 또 도서관에서 벼락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청년정치 관련해서 이렇게 별로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당 체계 안에서나 지역 차원에서는 어쨌든 직업 정치를 본인의 중요한 어떤 인생의 업으로 고민할 만한 경로를 설정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당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당이라면 최고의 이 결사체잖아요. 결사체라면 그만큼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제가 기초의원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당선되시고 나서 당에서 무슨 뭐 이렇게 기초의원 초선이니까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본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교육이나 뭐 그런 걸 받아보신 적 있냐?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저는 오늘 중요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당은 헤드헌팅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정당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정당이 그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하는지가 사실 그 정당의 어떤 역량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는데 실제로 최근에 아카데미 열풍이 엄청 불었단 말이죠. 각 정당에서 정치 아카데미를 거의 경쟁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엄청 당별로 다 했어요. 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 정당의 주요한 그 조직과 관련한 위원장들을 공모하는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은. 예를 들면은 오늘도 본량 오는 길에 봤더니 특정 그 정당의 지역의 청년위원장 공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물도 그 외부 수혈로, 내용도 외부 수혈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당이 굉장히 약체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길러낼 수 있냐 당연히 의문이 들고 이번 아카데미도 제가 정당별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일회성 강의 형식 중심의 아카데미로 도배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준 후보군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선되거든요. 후보가 8,000명에서 10,000명의 후보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물량전으로 이렇게 정당에 수혈돼야 되는데 그것을 합법적이고 어느 정도 당이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공천심사위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아카데미로 싹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너무 아무튼 과열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아무튼 지방선거는 우리가 좀 무게를 잡고 갈 게 아무튼 이 동네 마을을 아무튼 살림을 살피는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인데 근데 그 아무튼 방금 하신 얘기가 우리가 이제 정당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당의 문제를 뭔가 극복하자고 사실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도들이 이제 우리가 정당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도들은 왜 또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계속 뭐 직접 정치하자. 뭐 아까 이제 광산 정치 파티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똑같은 흐름, 결국은 어떤 특정 정당 그 입김에 일종의 탈정치화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잘라먹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선거 앞두고 갑작스럽게 영입하는 구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결사체면 그 안에서 자기가 활동을 해가지고 그 정당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출마하는 거지. 계속해서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름을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당 내부에서 활동해가지고 이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이름값을 높이고 그 몸값을 그렇죠. 가지고 어느 정당으로 네. 들어가야 되는 게 네, 그 맞아요. 정치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요. 사실 마찬가지. 이 진보 정당에서 있어봤는데요.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있어봤는데 제가 선거는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율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게 홍보거든요. 홍보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화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대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는 네, 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공보물 만들기. 이게 좀 고퀄리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정책이나 기획 쪽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 뭐랄까 항상 그런 박탈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밑바닥부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기회라는 것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뭐랄까요? 오히려 정당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써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존중하거나 아니면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바깥으로 항상 시선을 돌리거든요. 그것은 저는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되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임 씨는 그러면 좀 키워주길 바라고 거기 나를 키워줄 줄 알았는데 안 키워줘서 아니 나를 키워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 씨는 어디까지 갔어요? 전화 돌리기? 레벨이 아니 공보물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공보물까지? 정책까지 갔지. 아니 난 레벨이 정책까지 정책 갔고, 기획까지. 정책까지 갔고 그다음에 못 그러면 갔어요. 꽤 간 건데.
그 정책까지 갖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 출마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어. 하지만 이소룡 주연 영화 사막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네, 앞에서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야기가 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시민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계층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재단에서 10월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을 직선으로 뽑은 게 꽤 뭐 그리 긴 역사는 민선 아니잖아요. 6기 95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20년간 이제 광주시구 그러니까 광주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은 지금까지 여성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 역대 한 네, 명도 네. 없었다고요? 한 명도 그렇죠. 이제 없었어요. 국회의원은 이제 후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당선자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8개 지역에서 한 명꼴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저희 뭐 빼빠가 아무튼 이번 선거는 불출마를 하니까 다음 이럴 수가 다시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야 될 대목이라고 네, 생각해요. 화 납니다. 말이 안 돼. 네. 95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으로 해가지고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나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무장갑 끼고 막 생 쇼를 하잖아요, 선거 때. 아저씨들이. 네. 아저씨들 왜 지리들이 끄냐고. 안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네요. 네. 이게 그 후보가 지금 당선자 후보는 있었어요. 후보는 네. 있었어요. 구청장은 이제 후보는 있었고 이제 시장도 후보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던 있었어. 걸로 아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분노해야 될 게 아까 여기서 그 광주에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선거는 있지만 선택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이렇게 보장이 됐으면 여성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내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여기에서 출마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출마하는 게 꿀 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남자만 빨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많네요. 아, 심각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주의 그 정치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짚을 때 여러 가지 대목에서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남성 중심의 특정 정당 중심의 특정 연령 중심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청년 할 것 없이 여성 또는 의제별, 세대별 이런 것들이 전혀 이 광주의 정치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은 30년 넘도록 특정 정당이 독점해 왔었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이 의지만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런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알기로 감자님이 거시기 준비한 줄 알고 아. 있어요. 이 의원들의 실태.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그러니까 실태. 예, 그거를 보면 이 한남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어떻게 일단 기초의회 광역의회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사례가 저, 많아요. 잠깐만요. 여기 사실 더하기 센터도 피해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2부로 넘어가기 전에 5분만 좀 쉬었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네. 할까요? 예. 네네. 그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아니 그 쉬자고 하려고. 네, 그러면 저희 말을 편하게 해요. 잠시 그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